내수 수출이 상거리로 회복하고 있다. 그렇죠? 상거리로 회복한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는 여기 보면 캐나다가 유동성을 축소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요. 이게 또 말을 좀 잘 안 듣네. 캐나다가 유동성 축소를 결정했다. 이거는 금리를 올라가면서 유동성을 줄이면 부동산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켜봐야 돼요. 미국 금리 인상 아직 이르다고 얘기했지만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부동산은 악재로 작용을 해요. 부동산은 조정이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꼭 이런 뉴스를 바라는 거고, 그랬었을 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어려워지니까 미리 가계부채 관리 규제를 제재를 이미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정말 영끌들이 크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또 하나 보면은 서울시가 복지 실태 조사를 했더니 1인 가구가 33%예요. 역대 최다죠. 2인 가구가 25%예요. 자, 약 60% 이상이 1, 2인 가구야. 그러면은 이유야 어찌됐든 소형주택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형주택이.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걸 데이터로 근거로 해서 역세권에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일리 있는 말이죠. 예. 자, 자가소유 비중은 42%예요. 그러면은 약 한 60% 가까이는 1가구 2주택자로 누군가는 투자를 해놨다는 거죠.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그럼 그거는 만약에 가격 조정기 간다면은 물건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자가 소유 비율이 60%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그만큼 물량이 적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가계부채라든가 또 세계 경제 경제가 회복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금리가 인상이 될 거냐. 그 시점에 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말로 보느냐, 내년으로 보느냐, 후년으로 보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후년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거는 금리 인상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악재가 되는 것이죠. 악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서는 제 세미나에 오면 어떤 물건이 좋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잡고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면서 향후 남아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부동산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내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해서 매 주말마다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또 모든 분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철저하게 이게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진짜 물도 못 마시게 합니다. 복도에 나가서 물을 마시든지 하면서 해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지금 이러고 있지만은 한 발짝 늦어서 부동산에 오면은 어려우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 해결 추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